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클로징 때 주말에는 하락했지만 내일 아침에는 이제 상승을 해서 밝게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반등을 했습니다. 3대 지수 골고루 1%대 반등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이제 저가 매수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저가 매수를 좀 하셨나요? 자, 지금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좋은 아침이라고 많이 외쳐주시는 거 보니까 기분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방송 바로 직전에 봤던 댓글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이번엔 다시 한번 믿어도 될까? 이건 마치 나를 차고 떠난 엔비디아 구남친을 돌아왔는데 얘가 상승을 해서 다시 약간 정신 차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믿어볼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과거 트랙을 보면은 엔비디아는 참 믿음직한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우리가 가늠이 어려우니까 그게 약간 이제 애매한 건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뭐 반도체 과잉 생산, 뭐 반도체 AI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 뭐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는 설득력이 없다. 논리가 맞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꼭 가시는 거고, 아, 나도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 없지 않아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고민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를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먼저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두 번째 시간에는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또 부장님께서는 지난 8월 그리고 그 이후에 9월에 또 급락이 나타났던 부분을 어떻게 또 잘 대응을 하셨는지 좀 분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전 언제 반등하나? 그쵸. 3전이 문제죠, 3전이. 밤사이에 가장 큰 이슈는 여러분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애플의 아이폰 16이 공개가 됐는데 이걸 이제 두고서 뭐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요거 제대로 공개된 거 맞냐? 기계만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AI 어디 갔냐?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은 일단은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조금은 커버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까요? S&P 500이 1.16% 올랐고요. 그리고 다우가 1.2% 그리고 나스닥이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이렇게 모두 올랐고요.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2%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강세를 보이면서 금요일장에 있었던 시장의 하락을 뭐 모두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나스닥이 그때 2% 빠졌잖아요. 모두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서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상승의 원인은 뭐가 있었을까요? 어제 보니까 뭐 저가 매수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관련한 내용도 뭐 긍정적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에 CPI 대기도 있고,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 두 후보 간의 토론도 예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국장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랑은 상관없지만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는 소비자 장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또 그나마 좀 얼어붙었던 수급이 살짝은 그런 녹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뉴욕 연은이 내놓은 8월 소비자 기대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 결과를 보면 1년 후와 또 5년 후의 물가 상승률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을 내놓는데 각각 1년은 3%, 5년은 2.8%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7월과 또 비슷한 수준이 기록이 됐습니다.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값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7월 2.3%에서 8월 2.5%로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여러분은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연준에서는 25bp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럼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연준이 우리를 시장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전자거든요. 우리가 너무 막 기대하는 것도 그리고 막상 또 50bp 내린다고 시장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50pp 내렸어? 거봐, 경기 침체. 이거 미리 이거 이렇게 25bp라더니 이거 우려되니까 내린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파월이 25bp를 내리고 나서도 경기 건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50bp를 만약에라도 내리고 나서도 혹시라도 몰라서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거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 또 시장의 반응이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예,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요. 금리 인하 뭐 몇 bp 하는지도 뚜껑 열어보고 또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때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워낙에 변동성이 좀 심하고 심리적으로 지금 취약한 상태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애플 소식을 여러분께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애플의 아이폰 16이 새벽 사이에 공개가 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1차 이제 뭐라 그러죠? 벤더가 아니고 1차에 오픈을 한다. 살 수 있게 됐죠. 보통 2차였잖아요. 2차였는데 이번에는 1차로 공개가 되는데 그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는 밀렸습니다. 10월이라고 제가 재차 많이 말씀드렸죠. 이번에 어쨌든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가 됐는데 카메라 기능 엄청 성능이 좋아졌다면서요. 네, 뭐 이제는 좋아질 수 있는 게 AI 쪽, 소프트웨어 쪽이랑 이제 카메라 쪽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고 그 프로 쪽만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하고 그 소재가 그 항공 우주 등급인 알루미늄 소재라고 하고 색깔은 블랙, 화이트, 핑크, 그린, 블루 이렇게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이폰 14보다 해상도가 4배나 향상된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됐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일단은 뭐 웬만한 DSLR 다 저리 가라 이런 건가요? 제가 카메라 요 성능 화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가격은 지금 보니까 $799에서 시작하고요. 13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가고 오프라인에서는 20일부터 판매가 시작되고요. 아이폰 16 프로의 가격은 $999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799, 999 이거 참 가격이 재밌네요. 어쨌든 근데 아이폰이 공개가 됐는데 그 기대를 모았던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능이 다음 달에 베타 수준, 완벽한 것도 아니고 베타 수준으로만 공개되는 것에 있어서 좀 실망감이 작용을 주가에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주가 한번 볼까요? 맵을 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신제품 공개에도 불구하고 0.04% 감곽권 정도 마감이 됐고요. 구글은 1.7% 하락. 알파벳이 안 좋았네요. 그리고 메타의 주가는 0.9% 하락이었고 가장 좀 두드러진 상승은 반도체 쪽에서 나왔습니다. 전일 좀 급락했었던 브로드컴도 물론 뭐 3분의 1 수준도 반등 못했지만 2.7% 올랐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3.5%, AMD가 2.8% 상승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약박권 마감이 됐고요. 소프트웨어 또 반도체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 상승, 반면 뭐 오라클은 좀 빠졌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금요일장 이제 8% 넘게 빠졌는데 2%대 어제장 반등을 했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2.3%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개별 종목 중에서는 보잉의 주가가 3%대 올랐습니다. 지금 보잉은 노사와의 그 협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협상한 타결 소식과 함께 올랐고 또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팔란티어 주가가 무려 14%나 올랐죠. 그리고 델도 4% 올랐는데 이 두 종목 모두 S&P 500의 신규 편입 소식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너지주 국제유가 한번 볼까요? 국제유가가 지금 보니까 68달러 선 이게 올라도 68달러 선이에요. WTI 기준으로. 그런데 에너지주 엑스모빌은 2%, 쉐브론은 1%대 올랐다. 요것도 참
이례적인데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70달러 아래 있지만 올랐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산업재 또 부동산 상승 그리고 그동안 좀 지난주 주말께 조정을 받았던 금융주들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 1에서 2% 강세였고요. 금요일장 좀 선방을 했었던 요새 카드 관련한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좋습니다. 비자, 비자도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2.3% 올랐고요. 마스터카드도 차트 좋나요? 2.3% 강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조금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보다는 고점 대비 밀렸지만 2.8%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제는 방어주 성장주 할 것 없이 개별적인 종목 구글, 머크, 오라클, 달러, 제너럴 이렇게 곳곳에 빨간불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았고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사실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게 또 얼마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그 데이터 중에서 국채금리 흐름도 계속해서 이제 2년물과 10년물 보고 있는데 이 흐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중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그 CPI가 과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항상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사이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네, 자연스럽게 반등할 거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변동성이 진짜 너무 위아래로 극심한 것 같아요. 예, 최근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변동성 자체는 뭔가 위기가 올 듯한 모습이긴 하지만 실제로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전에 어떤 변동성 장세를 보게 되면 지금의 장세가 그렇게 큰 어떤 변동성을 사실 좀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차트를 변동성 지수 우리가 알고 있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를 좀 그려왔는데요. 8월 초에 사실은 이제 크게 한번 이제 튀었다가 최근에 좀 진정이 됐고 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올랐지만 이게 이전의 어떤 변동성 흐름과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변동성 자체가 아주 극심하다라고 좀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또 금리 인상 이전 그 전후를 해서 상당히 이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이제 커진 어떤 흐름을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9월달 FOMC를 앞두고 당분간은 좀 변동성은 조금 이어질 거로 좀 보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주가 자체를 추세적으로 끌어내릴 거냐라고 보게 되면 아직 그거는 아니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뭘로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지를 나눠보겠는데 지금 빅컷이 살아있어요? 예, 일단 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중 최저치까지 사실은 이제 떨어져 3.7까지 이제 하락을 했죠. 그걸 두고서 너무 시장이 빨리 반영이 됐다. 이거 과도한 반영이다. 이런 분석도 막 있던데. 지금 그 시장마다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시장은 빅컷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외환 시장은 달러 지수는 오히려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오히려 빅컷에 대한 어떤 되돌림이 이제 외환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주 보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이런 것들이 어제 조금 반등을 한 부분도 한편에서 보면 좀 좀 픽업 가능성을 사실은 또 거기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서로 보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지난 금요일장을 이렇게 되돌아 보면 그 고용 지표가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시장을 흔들 정도로 악재였냐라고 보게 되면 그 정도는 사실 저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우리가 과거라기보다 이전에 시장이 좋을 때 아마 이러한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는 아마 골디락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전 앞뒤와 같은 좋게 보면 골디락스인 거고 안 좋게 보면 이제 고용지수
수요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고용지표가 그렇게 아주 망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은 아직은 안 들고 있고요. 그 정도면은 뭐 완전 고용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컷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낮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네. 시장은 연준으로 하여금 뭐 고용 지표를 떠나서 비컷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무언의 시위를 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5bp, 25bp, 25bp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 있게 뭐 어떤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자칫 이제 경기라든지 고용 시장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뭐 일부 생각들 자체 뭐 이러한 것들이 지난 금요일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연준도 사실은 좀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조금 이제 실기 논란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이제 7월달, 7월달 금리를 오히려 그때 25% 했으면 오히려 9월달에 25%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25% 했을 때 만약 다음 달 고용 지표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연준이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가 사실은 또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 2년 전이 떠오르는데요. 예.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이래가지고 조금 질타를 그래서 받았던. 지타를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네. 보게 되면 좀 50bp 비컷 가능성 자체를 시장은 계속해서 연준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정상을 보게 되더라도 이제 뭐 12월은 비컷 뭐 가능성이 있지만 11월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대선이 이제 바로 끝나고 나서 FOMC를 개최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50bp 뭐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50bp 인하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만약 요번에 이제 비컷을 못 하게 되면 거의 한 12월에 한다 하더라도 12월로 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 2, 3개월 동안 고용 시장이 25p를 받아들이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번 9월 FOMC에서 우리가 완전히 비컷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쪽의 판단을 좀 해보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거기서 물가 자체가 기대보다 뭐 상당히 조금 이제 약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비컷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자체는 오히려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보니까 하이투자증권, 예. IM증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데가 바로 보이네요. 미국 주식도 IM증권 또 때마침 우리 위원님이 딱 나올 때 회사 뭐 소개가 어떻게 나오네요. 공교롭게 또 이렇게 미국 주식 진짜 많은 분들이 하시죠. 미국 주식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우리는 국내 시장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국장보다는 낫다. 물론 어제 국장이 좀 선방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또 밤사이 더 올랐으니까 국장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은 50bp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한 두세 달 정도 인플레이션 관련한 CPI든 PCE든 데이터 나올 때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당연히 지금 뭐 좀 약간 더 스티키한 상황에서 좀 이제 조금씩 내려가거나 뭐 전월비의 증가율을 뭐 더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큰 시장의 반영이 없었는데 이번 CPI 발표는 뭔가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좀 시장에서는 찾는 그런 과정이 되겠네요. 예, 뭐 이제 비컷이냐 25p냐 요거를 결정하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뚝 떨어지면 50bp 하는 거예요?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목적 자체가 물론 이제 연준 의장도 강조를 했듯이 이제 미 연준의 두 가지 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안정과 고용시장 최대 고용인 부분들인데 뭐 25p 인하라는 부분 또 제가 이제 50bp 비컷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가지 자체가 다 복합적으로 사실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9월 FOMC는 그러니까 물가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중립금리 수준에 다가가는 어떤 금리 행보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뭐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가 사실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선제적으로 50bp를 인하하는 것들이 물가 안정과 고용 뭐 최대 고용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굳이 뭐 꼭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 자체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발표된 지표들 중에 하나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그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되는 그 3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당초 2.1%였는데 2.5%로 3분기 성장률이 오히려 좀 상향이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당장 크지는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준이 이제 우리가 25bp나 50bp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 자체는 뭐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물가가 기대보다 더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연준의 어떤 그 금리의 어떤 적극성 이러한 것들을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완전히 50bp 가능성 자체를 지금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뭐 이제 그 과연 50bp가 금융시장에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퀘스천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bp 하면 이제 경기가 연착륙하는 거고 50bp 하면 완전히 경기가 경착륙하는 이러한 인식이 사실은 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어떤 금융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과연 9월 달에 25bp를 인하했을 때 시장이 만족할까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저는 자칫 그게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뭐 앞으로 며칠간의 좀 지표의 흐름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히려 50bp를 조금 충분히 인하를 해주고 또 앞으로도 또 우리가 그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보할 거다라는 어떠한 그 의지를 밝힌다라고 하면 아마 50bp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시장이 조금 반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bp 인하하면 시장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뭐 헷갈리긴 하지만 아니 50bp를 기대했다고 해서 예. 인하하는데 만약이라도 예. 진짜 50bp 인하했네. 이거 진짜 경기 침체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근데 거꾸로 또 25p 인상하면 이제 이거를 뭐 미약하다라는 또 그러니까 저 반응이 이번에는 둘 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사실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까라는 부분에서의 모르겠어요. 해석이 영역이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면 경기가 진짜 경기 침체가 아는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bp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는 뭐 선제적인 차원이 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얘기되는 거 하나가 뭐 지난번에도 와서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해소를 두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게 해소가 된 이후에는 항상 경기 금치 침체가 왔다라고 왔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맞습니다. 규칙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보면 이제 장단기 요 파란색으로 그려된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역전이 되면 바로 이제 경기 침체가 왔었던 것들이 이제 이전의 어떤 규칙성인데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면서 동반해서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급등을 했다라는 얘기죠. 고용시장이 갑자기 확 망가졌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지금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또 레벨도 이전의 어떤 경기 침체 당시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규칙성이 이번에도 적용될까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예외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완전히 좀 배제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경기 실업수당 건수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의 어떤 고용 상황, 특히 이제 우리가 뭐 2001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이렇게 고용 시장이 이렇게 확 안 좋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뭔가 큰 이벤트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벤트. 확 그러니까 뭔가 뭔가 우리가 뭐 서브프라임과 같은 어떤 큰 위기가 터진다든지 있을까요? 또 IT 버블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터질 뭐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해야 뭐 기업들이 대량을 해고를 하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날 텐데 지금 올해 내만 봤을 때는 당장 그러한 이벤트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요. 예. 우리가 과거에 그런 말씀하셨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나 AI 버블도 터질 거야 다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서프라임은 좀 징조가 분명히 뭔가 있었고요. 있었어요. 그건 지금은 있었고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짓말이고요. 이제 그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낮다라는 네. 좀 생각.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AI와 관련돼서 뭔가 이게 버블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사실은 분명히 그쵸.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많이들 보셨을 차트를 제가 하나 다시 들고 왔는데요. 그 엔비디아하고 이제 그 IT 버블 당시에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가를 제가 이제 다시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정말. 이게 뭐 이 기준 시점이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는 95년 초를 기점으로 했고 엔비디아는 2000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거의 뭐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시스코와 비교하는 걸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익 사이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코 시스템즈하고 지금 같은 기간의 이익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이 엔비디아의 어떤 이익 사이클 자체가 워낙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AI에 대한 어떤 우려는 있긴 하지만 지금은 2000년대 IT 버블 당시하고는 상당히 다른다라는 게 네. 이 이익 사이클 관점에서 상당히 좀 분명히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AI의 어떤 버블 논란 이거는 조금 과도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뭔가 큰 이벤트 자체가 당장 터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고용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침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낮춰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이제 고용시장과 관련돼서 당장 뭔가 큰 이벤트가 조금 낮다라고 보는 게 네. 또 하나 이 건설 부분의 고용 사항입니다. 건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경기가 악화될 때 가장 먼저 안 좋아지는 게 사실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 건설 경기입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건설 고용이 나빠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전조 증상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데 과거 미국도 보게 되면 건설 이 노동자들 자체가 항상 이 경기 침체 직전에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지난달 뭐 8월달 건설업 보면 오히려 전달에 비해서 좋아졌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건설 부분의 일자리 자체는 양호한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리쇼링 효과도 있고 미국의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자체로 둔화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건설 경기 자체 이 업종의 일자리 자체도 별다르게 지금 위축의 흐름이 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연준이 50bp라는 어떤 카드를 꺼낸다. 과연 이제 시장이 그거를 경기 침체의 징후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연준이 시장의 어떤 그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구나라고 네. 이제 해석을 할지는 뭐 저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후자 쪽에 좀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50bp 금리 인하를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이전에 보면은 뭐 25bp 가능성이 오히려 좀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이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 자체가 25bp를 더 이상 이제 뭐 이미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것을 지금 플러스 알파를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제시장 이러한 것들이 연중 최저치의 어떤 금리를 가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기대감 자체를 상당히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네. 50bp를 금리 인하를 해도 시장의 충격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좀 반색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시장이 원하는 50bp 인하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겠고요. 최근에 위원님 유가가 엄청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가장 주요한 원인이 미국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인데 이거는 부정적인 시그널 아닐까요? 예. 뭐 유가가 하락하는 거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네. 수는 사실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글로벌 제조업 경기 자체가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제조업 경기도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원유 수입 자체도 상당히 이제 3개월 연속 이제 급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뭔가 경기 자체가 좀 삐끄덕거린다라는 어떤 신호로 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 하락을 저희가 뭐 반길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한편에서 보면 이제 시차를 두고 유가가 결국 이제 제조업 경기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코스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소비 심리라든지 특히 이제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안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네. 지금 약간은 좀 흔들리고 있는 고용 시장을
결국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어떤 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유가의 어떤 안정 흐름 자체를 뭐 단기적으로 좀 뭐 이미 부정적으로 이제 뭐 다 주식시장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딱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뭐 한 2, 3개월 후에 제조업 경기 쪽에서의 어떤 반등 가능성을 상당히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저는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를 요새 보면서 하나 좀 느낀 게 뭐냐면은 뭐 아까 이제 중국의 원유 수요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감소했다라고 좀 보는데 네. 기본적으로 중국의 그 에너지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됐다라는 것도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 뭐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내연기관 판매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전기차 시대로 들어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한 중국의 어떤 전기차의 어떤 산업의 어떤 성장 자체가 지금 세계 경제의 새로운 어떤 또 회오리를 사실은 이제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뭐 브랜드 외에 그 브랜드 자체는 거의 이제 사업을 접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뭐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한 지금 타격이라든지 이러한 투자 계획 자체를 지금 철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이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경기 어떤 둔화 뭐 이러한 측면으로 좀 바라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중국의 지금 그 자동차 수요와 관련된 변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지금 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AI가 전기차와 관련돼서 무작정 지금 우리가 뭐 수요가 둔화가 되고 뭔가 이게 사실상 뭔가 사이클이 끝날 것처럼 사실은 좀 생각하는 부분들도 좀 없잖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중국 내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건 지금 성장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여파 자체가 전 세계의 어떤 그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에너지 구조에도 상당히 큰 여파를 사실은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 유가 하락 자체가 조금 우리가 양면성이 사실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중국의 어떤 전기차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과연 세계 경제에 좋을지는 조금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다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러한 우리가 우려했던 그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 또 다른 어떤 성장의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어떤 해석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유가 하락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시차를 두고 본다라고 하면 전기차의 성장이라든지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유가 부담이라든지 에너지 부담에서 벗어나고 또 물가 부담에서도 사실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그널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어떤 시그널이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사실 주시장 호재가 별로 사실은 없는 그렇죠. 시장이고요. 그러한 시장에서 호재를 찾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유가 하락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유가 하락세가 조금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뭐 물가, 금리 이러한 안정세를 기반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다시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나 이러한 힘을 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반등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50bp 인하와 유가 하락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우리 또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장도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하필이면 우리 장중에 또 토론을 해가지고 이게 딱 뭐 또 약간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두 후보의 토론 관련해서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뭐 요소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워낙 지금 뭐 지지율 자체가 박빙인 상황들이고요. 뭐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선거제도가 워낙 이제 특이해서 이제 대의원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 특히 270명의 대의원을 누가 이제 참 확보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단순히 지금 판세를 잠깐만 뭐 많이들 뭐 뉴스에서 보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펜실바니아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TV 토론을 하지만 지금 펜실베니아를 해리스 후보가 갖고 가면은 276석을 그러니까
대의원 276명을 확보하기 때문에 네. 당선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네. 반면에 이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갖고 간다라고 하면 그냥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는. 그래서 요 하나의 주만의 어떤 그 흐름만, 뭐 다른 주의 어떤 지금 지지율이 좀 뭐 등락을 하긴 하겠지만 단적으로 지금 워낙 이 박빙이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차를 갖고 왔는데요. 이 펜실베니아 자체를 누가 갖고 가냐에 따라서 대선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저희 장중에 펼쳐된 이 뭐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그 TV 토론일 것 네. 같긴 한데 여기서 과연 누가 이제 조금 주도권을 잡고 이제 지지율 자체를 이제 좀 끌어올리냐에 따라 특히 이제 이 경합주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그 지지율 자체를 누가 조금 더 앞서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선의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조금은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TV 토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뭐 이게 누가 당선된다 안 된다라는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네.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만약 내일 TV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생각보다는 또 기자회견 쪽에서 TV 토론에서 별다른 어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또 계기점, 전환점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또 우려, 뭐 기대 우려 이러한 것들이 다시 조금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선을 한 2개월 정도 났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대선 전까지 누가 이긴다, 뭐 진다 이러한 것들을 좀 판단하기는 사실은 이번 대선은 정말 어려운 그렇죠.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선 리스크 자체가 당장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큰 영향을 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큰 영향을 저는 이제 미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 TV 토론 결과 자체가 뭐 일시적이지만 조금은 뭐 주식시장에 영향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가격 뭐 국제 금리라든지 네. 달러 지수 특히 이제 어떻게 그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뭐 이 결제망에서 빠질 경우에는 관세를 뭐 100% 부과하겠다 또 한번 이제 원프로를 놓으면서 이제 달러 자체가 뭐 그 부분에서 사실 또 강세가 된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내일 TV 토론 이후에 뭐 달러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요동을 칠 가능성 뭐 그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좀 주시를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내일 TV 토론을 통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저는 사실 최근에 그 필라델피아 이 경합주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은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을 되게 주장하는데 지금 이 필라델피아 경합주 때문에 요새 얘기를 못 한대요. 여기가 이제 전동 에너지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주들이 거의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지를 못하는데 과연 또 어떠한 변화가 또 그 관련된 섹터에도 펼쳐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미국 대선, 미국 경기 뭐 주식 투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그 요소들이 시장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보면은 모두 긍정으로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첫 번째 시간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